안녕하세요.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유로파리그로 준비를 하였으며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성남FC와 충북청주입니다. 성남은 대한민국 2부 리그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가하며 주도권을 잡아냈는데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번에 충북청주와 맞붙일 때 이 방식이 여전히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아직 충북청주의 수비가 균열이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이전 경기 상대인 김천은 2주간의 휴식으로 실점 감각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강한 압박을 가하면 후반 실점률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걱정됩니다. 심동원 선수는 경기에 오르지 못합니다. 충북청주는 대한민국 2부 리그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상대팀이 선제골을 넣고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골로 상대팀의 공격을 잘 막으며 수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폼도 좋은 상태였습니다. 견고한 수비로 전반을 버텨내고 성남의 약점인 후반 실점률을 노려볼 여지도 있습니다. 홍성민 선수와 파울리뉴는 경기에 오르지 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충북청주의 수비가 큰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반을 버텨내고 성남의 후반 실점률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이 압박을 가하면 체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9월 23일 경기에서 충북청주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와 FC 안양입니다. 김천은 현재 대한민국 2부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경기에서 상대팀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주간의 휴식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일까 싶을 만큼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 경기를 워밍업으로 여기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5월 이후 패배 없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수비 역시 소극적인 몸싸움으로 문제를 드러냈던 것과는 다르게 홈에서는 4번의 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동원, 김진규, 조영욱, 김준홍, 강현묵, 신성우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안양은 대한민국 2부 리그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페이스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눈에 띕니다. 골을 넣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8월에는 후반에 실점을 당해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90분 이후에 2골을 실점하고 대역전패를 당한 경기가 있는 등 후반 실점이 큰 고민거리입니다. 휴식 라운드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후반 실점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현, 구대영, 황기욱은 경기에 오르지 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는 골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양의 후반 실점 경향을 생각하면 김천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에서의 강세를 고려하고 전 경기에서 실점 감각을 되찾았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9월 23일 경기에서 김천 상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수원 삼성입니다. 대전은 여전히 미숙한 수비가 눈에 띄지만 조유민이 돌아온 후에는 개선된 모습입니다. 물론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지만 이민성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스타일로 수원 삼성의 하락한 수비를 노린다면 전반적인 결과는 긍정적일 것입니다. 이번 시즌 수원, 전북, 울산 등 K리그의 이름을 떨쳤던 강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였었습니다. 수원 삼성은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수비진과 공격진에서 불투이스, 아코스티가 부상을 입으며 와중에 전력이 더 떨어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전 경기 3백이 준수하긴 했으나 대구는 공격력으로 승리를 따내는 팀은 아닙니다. 되려 상대의 공세적인 운영에 애를 먹을 것이고 상대의 강한 압박에 카즈키도 힘들어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수비진에서의 실점 확률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우선 화력으로 수원 삼성과 겨룬다는 플랜도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추가적인 전력 누수도 있고 조유민이 돌아온 후에는 대전 3백의 안정감도 떨어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 오버도 더불어 추천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입니다. 제주는 남기일 감독이 인터뷰를 빠르게 끝내며 최근 페이스가 안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입니다. 인터뷰 도중 감독이 공격수들의 폼을 지적하는 듯했는데 사실 저번 경기에서도 공격의 정교함이 떨어지면서 제주의 전술적인 세부 사항이 없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공격 부진을 선수들 탓만 알 수 없습니다. 서울은 꾸준히 공격적인 기세로 상대를 몰고 있지만 이전 경기에서도 9개의 유효 슈팅 중 골득점이 된 것은 한도 없습니다. 나상호의 폼이 전반기와는 다르고 팔로세비치도 카드 징계로 결장하면서 서울의 기조와는 달리 득점력에 대해선 크게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강한 압박 때문에 수비에서 문제를 보이는 상황도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합리적인 선택지로 언더를 추천합니다.
제주는 세부적인 전술적 무브가 부족해 보이고 서울도 공격적인 결정력이 미비한 모양입니다. 물론 매우 공격적인 기세의 서울이 조금이나마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스코어를 제외하면 확실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